네, 안녕하세요. 오지큐의 배우영 리더입니다. 먼저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기술의 진심인 불파스와 또 블록체인 법률에 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블록체인 법학회가 크로스하는 곳에서 이렇게 IP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제 디지털 시대의 IP 거래, IP 토큰화와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RWA라는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앞서 OGQ라는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OGQ와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 소개도 좀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GQ는 오픈 글로벌 시스템의 액자로 저희는 크리에이터 성장 생태계를 위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성장물을 위해 저희 회사에 등록하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그동안 이제 네이버라든지 아프리카 TV, 그 다음에 갤럭시 쪽에 채팅 플러스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크리에이터의 창작물이 그쪽에 다 오픈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에게는 좀 더 넓게 자기의 창작물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하고 소비자는 크리에이터 창작물을 좀 더 손쉽게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여 크리에이터의 수익을 정리화시키는데 진심인 회사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발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약간 진로를 바꿔서 증권사에 가서 FICC 부문에서 금리 구조 운용을 좀 10년 정도 하다가 이번에 IP 테크 오지큐 회사에 IP 금융 기획 서비스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데 제일 어려웠던 발표 슬라이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편하게 제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 토큰화 하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RWA라고 하면 아까 또 나왔던 그림이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림인데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그다음에 부동산, 예술품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STO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RWA 어떤 컨퍼런스에 갔을 때 IP 그 OGQ가 여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약간 그런 반응을 좀 많이 봤었는데 뭐 이해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IP 지식재산 또는 지적재산 그러니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도 무형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RWA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금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금을 토큰화했다고 해서 금 토큰을 들고 있다고 실제로 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 금 토큰을 발행한 회사에 가서 금괴와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RWA는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자산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지식재산 역시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역시 RWA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IP는 이미 디지털 자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뭐 아마 법률적에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화면들을 자주 보셨을 건데 뭐 저작권 등록이라든지 상표 등록 같을 때 그런 IP의 등록, 정보 조회, 그다음에 업무 처리 등을 저희가 굉장히 디지털 친화적인 환경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IP 자체가 디지털 자산인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보면 전자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사용할 권리가 있는 무형 자산인데요. 이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 겨울왕국 디지털 영상 파일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건 영상 파일로서 디지털 자산이지 겨울왕국에 대한 저작권이라든지 방송 송출권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확장된 디지털 자산의 정의가 암호로 보호되는 분산 원자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기록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온체인에 올라간 데이터를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역시 그 어디에도 IP는 아직 디지털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IP 역시 이번의 정의처럼 토큰화되어서 온체인에 올라가야 법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P 토큰화는 지식재산권을 디지털 자산에 편입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이제 그러면 IP 토큰화를 시키면 이 지식재산권이 디지털 자산에 들어온다는 것이 되고 그러면 그 자체가 디지털 자산의 범주를 넓히는 행위가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현재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이런 IP까지 지식재산권 디지털 토큰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인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IP 토큰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IP 토큰화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어차피 지금 또 뭐 거래하고 있고 뭐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온체인에 올려야 될 이유가 뭐죠? 이런 얘기들 하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확인 용이성이 올라갑니다. 원 저작자나 저작권 소유권 에이전 내역, 현재 소유자, 그다음에 라이선싱 이용자 등의 정보 확인이 용이해지고 두 번째는 글로벌 접근성 향상입니다. 이미 블록체인 얘기하면서 그동안 많이들 얘기 나왔을 건데 이 전 세계 크리에이터 간의 IP 거래 활성화가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소액 거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권리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저작권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게 될 경우에 불법 복제나 저작권 침해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IP 토큰화가 좀 새로운 세계에서 재밌게 이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라이브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좀 찾기 힘들어서 그냥 하나의 사례를 좀 가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국제 스포츠 대회에 중계 방송권 판매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올림픽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IOC에서 전 세계에 방송권 판매 입찰을 공고하고 각 국가나 지역에서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을 합니다. 그럼 대화 주최 측에서는 지역별로 중개권자를 선정하고 중개권 획득 방송사는 해당 지역 내에서 재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이 중개 방송권이라는 것을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상단에 보시면 이제 2008년 8월의 기사인데요. 방송 3사가 모두 중개권을 사서 똑같은 스포츠 종목을 내보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고, 그로부터 8년 뒤 2016년에도 동시 중계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년 뒤 이제 얼마 전인데요. 2주 전에도 역시 똑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사실 이거는 방송 3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자기들도 이제 큰 돈 주고 사서 송출하는데 시청률이 나오는 종목을 이렇게 해야지 뭐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본인들이 저희가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 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개권 재판매 방식을 이 IP 온체인화를 통해서 좀 변경하면 어떨까? 네, 국가별로 이제 인기, 비인기 종목이 서로 다른 점을 활용해서 서로의 중개 공보액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클라이밍을 이제 중개하고 있는 방송사는 그것을 클라이밍을 중개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 팔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요트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할 수 있는 거는 방송을 소비하는 형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다 지상파 방송을 봤지만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그 스포츠에서 어떤 인플루언서고 그 스포츠 중계 방송을 같이 해설을 하면서 하면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방송을 보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렇다면 A 방송사가 다른 국가의 클라이밍 스포츠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한테 단일 방송권을 판매한다든지 또 요트 중계 방송사 역시 뭐 타국가의 요트 관련된 인플루언서한테 단일 방송권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은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 기술적인 구현 부분 때문에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온체인으로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간단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올림픽에 이제 190여 개 국가가 이제 여러 가지 방송사들이 다 있고 그러면 특정 국가의 방송사가 우리는 요트 중계권을 팔아야 했는데 어느 국가에서 그걸 팔고 있는지 사실 검색하는 것도 만약에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체인 데이터가 있으면 저작권 소유자를 확인한다든지 누가 그 라이선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크리에이터,
IP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단일 방송 송출권 같은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크게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그걸 제공한다면, 예를 들어 뭐 100만 유튜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걸 돈 주고 사서 좋은 화질의 좋은 음성으로 송출시키면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 감소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IP 토큰화를 하지 않고도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는 치지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프리카 TV에서 실제로 그걸 구현하려고 한다면 그 아프리카 TV의 방송사 그 스트리머가 저는 예를 들어 뭐 MTV 산악 자전거 경주를 예를 들어 호주 국가는 거기서 중계를 하는데 그 단일 방송권을 사와서 아프리카 TV에서 송출하면서 제 시청자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호주의 방송사와 아프리카 TV가 서로 API로 교신을 해서 또 중간에 이제 IOC도 끼겠죠. 그래서 그 스트리머가 그걸 샀는지 확인을 하고 그 방송을 받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방송 송출 자체도 되게 좀 개발로 구현해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먼저 그 사람이 단일 방송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것을 인가와 인증을 받는 것부터가 여러 국가와 여러 방송사가 상당히 많은 이제 엔티티가 섞인다면 굉장히 구현이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구현을 포기하게 되고 비용도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을 쓰면 그런 부분들이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정말로 많은 사업자나 IT 회사들이 바라보는 퍼블릭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는 이제 IP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온체인 토큰화가 돼서 다양한 권리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앞으로 이제 이 시장에서도 해야 될 일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IP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는 것들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국내의 규제기관과 민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규제기관들도 이런 지식재산권이 좀 더 널리 쓰이게 하고 그것을 세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구들도 블록체인 원장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제 그거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규제기관이 반대하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저작권의 저작권 같은 그런 지식재산권을 원체인화 올려서 하는 것과 뮤직하우처럼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상품을 원체인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규제기관이 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IPR,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자체가 원체인하고 그것에 대한 투자 상품은 조금 다르다는 것, 관련된 규제기관도 다르고요.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쪽은 이제 창업 기회도 상당히 괜찮은 것이 사실 앞에서 나왔던 금이라든지 와인, 명품 같은 것들은 실제로 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실물 그 자체를 보관하고 예치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실물을 정말로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들에서 기업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이 다른 RWA에 비했을 때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또 새로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딱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 관계 기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세계 지식 재산 기구 같은 경우도 표준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ISO도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마련해서 계속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도 UCI를 이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뭐 서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또 표준 체계를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오늘 이제 그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이 지식재산도 충분히 RW의 하나의 종류이고 이쪽으로도 여러 가지 재밌는 서비스와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